오늘은 25번부터 3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암기하실 때는 그렇죠. 소, 경, 피, 용, 활 5가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프링클러와 같은 설비는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되겠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그렇죠. 경보하는 설비. 비상조명 등은 피난 구조에 쓰이는 설비. 재현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보겠습니다. 건축과 소방 관련 상호 법령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 도면과 소방 도면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도면을 토대로 소방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 도면 위에 소방 도면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소방 도면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배치도의 경우에는 지적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집의 땅 모양을 그린 도면을 우리는 지적도라고 합니다. 건물이 어느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그린 것으로서 이 배치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5개 주차나 도로에서 진입하는 주출입구, 상수도나 전기통신 등 맨홀에서 건축물에 어떻게 인입되는지, 대지에 인접한 주변 상황, 대지의 고저 차와 건물에 접하는 부분 등을 표기하는 도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 층의 일정 높이에서 수평으로 잘라 내려다본 도면이기 때문에 각 층의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벽체와 기둥, 각 실의 명칭과 계구부 등 공사에 필요한 주요 구조체나 벽에 대한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소방시설별로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주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는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을 수직으로 절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단해서 좌측이나 우측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건축물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수평 방향에서 본 그림이다. 길이 방향으로 절단한 것을 우리는 종단면도, 너비 방향으로 절단한 것을 횡단면도라고 합니다. 이 단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계단이나 난간 설치 여부, 층의 높이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 배관, 배선, 댐퍼, 피난기구의 설치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창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창과 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창과 문의 전부에 대해서 종류별로 일람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창의 구조와 개폐 방법, 방향, 크기, 재료, 부속 철물 형태 등을 그리고 재료명과 계구부의 크기를 설명하며 쉽게 일람표를 작성하여 시공을 용이하게 하는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창호는 피난 방화시설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건축물을 작은 종이에 다 포함시키다 보면 축척의 제한으로 표현해야 할 부분이나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나 정보를 세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상세도를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방에서는 펌프실, 유수검지장치, 피난기구 등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상세도로 작성해서 설계자의 설계 의도까지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한 도면을 우리는 상세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무창층 계구부 확인, 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창호도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창호도이다. 벽체와 기둥, 각 실의 명칭과 면적, 그럼 평면도와 관계가 있겠죠. 평면도와 연결하시고 높이와 창호의 형태 나와 있습니다. 높이를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단면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소방 차량의 진입로나 소방 활동 공간 확보는 그렇죠. 배치도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도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속 시 급기갑 재현 설비에서 연기가 확산되는 요인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속실 급기갑 제한 설비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제한 설비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실 제한 설비와 부속실 제한 설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목적에 보시면 거실 제한 설비의 경우에는 수평 피난이 목적이고 부속실 경우에는 수직 피난이 목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제한 설비의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 안전이다. 소화 활동이다. 부속실과 같습니다. 다른 점은 거실이 수평 피난이고 부속실이 수직 피난에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실 제한 설비의 경우에는 화재실이 거실이 되고 부속실의 경우에는 피난로가 적용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피난로에는 부속실이 있고 승강장이 있고 계단실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한 방식에서도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실 제한 설비의 경우에는 연기를 배기하는 배기 방식과 그리고 공기를 넣어주는 급기 방식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급배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속실 제한 설비의 경우에는 급기 가압 방식이 주가 됩니다. 따라서 급기 가압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부속실 제한 설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기 가압 제한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기 가압을 하는 이유는 가압하고자 하는 공간에 공기를 공급해서 다른 공간보다 기압을 높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압이 형성이 되고 특별 피난 계단이 계단실 또는 부속실, 이때 부속실은 비상용 승강장인 엘리베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속실에 5개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아 가압하기 때문에 화재 공간과 일정의 압력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화재실의 연기가 제한구역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급기가압 제한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화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의 본인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불이 났으면 문을 통해서, 출입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되겠죠. 출입문을 열게 되면 그 앞에 승강기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을 우리는 그렇죠.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 급기구가 있어서 화재 시에는 급기 가압이 됩니다. 즉 신선한 공기가 채워지게 되고 화재실에 있는 연기가 이 압력차로 인해서 부속실이나 승강장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즉 급기 가압으로 연기 침투를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은 계단실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연기 확산의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력이 나와 있는데 화재 시에 고온의 연기가 가벼워지게 되면서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상승하는 힘을 우리는 그렇죠. 부력이라고 합니다. 화재 시에 실내의 공기가 뜨거워지게 되면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천장으로 연기가 집중되게 됩니다. 이 천장을 우리는 실링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링 제트 플로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연기가 천장에 모이면서 주변으로 빠르게 퍼지게 된다. 즉 연기 확산의 요인이 부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스의 팽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열은 주변 공기를 팽창시키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연기가 공간 내에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화재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면 실내에 밀폐된 공간에서 연기가 팽창하면서 넓은 범위로 확산되기 쉽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가스의 팽창이 연기 확산의 요인이 된다. 세 번째, 연돌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물 밖의 온도와 건물 내의 온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공기의 상승 현상으로 고층 건물, 특히 고층 건물에서 연돌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의 차가 크다면 연기는 더욱 빠르게 상층부로 퍼지게 되겠죠. 즉 연돌 효과로 인해서 연기가 확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기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물 내부에 연기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대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외부에서의 풍력의 영향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화재 시에 연기의 이동 방향과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서 건물 내부로 연기 유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연기의 확산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공기조화 설비 보겠습니다. HVAC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때 H는 히팅을 의미하고 V는 벤틸레이션, 환기를 의미하며 AC는 에어 컨디셔닝을 의미합니다. 즉 난방기, 냉방기, 환기 시스템을 우리는 공기조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기조화 설비로 인해서 건물 내의 기류가
그 공기의 흐름이 강제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기 화재에서는 연기가 전달되어 초기 감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덕트를 통해서 연기가 전파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변 풍량 시스템이라는 거 있습니다. VAV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Variable Air Volume이라는 뜻입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실내의 냉방을 위해서 송풍량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송풍량의 증대 때문에 화재의 경우 연기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변 풍량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 시에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기 조화 설비가 연기의 이동을 촉진한다. 여섯 번째 피스톤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사기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주사기 내의 공간을 밀폐된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의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움직일 때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피스톤 효과라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서 공기가 압축되고 연기가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 효과 때문에 엘리베이터 샤프트에서 연기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연기가 빠르게 이동하는 요인으로 피스톤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승강장은 엘리베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엘리베이터의 연기 흐름 개념, 즉 엘리베이터가 피스톤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피스톤 효과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물 내의 기류가 강제로 이동한다. 무엇 때문에 이동할까요? 그렇죠. 냉방장치, 난방장치, 환기 시스템에 의해서 기류가 강제 이동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연기가 확산된다. 이를 우리는 공조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화재실의 연기 흐름에 대해서 나와 있죠. 화재실의 연기 흐름은 연돌 효과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연돌 효과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은 그렇죠. 고층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계단실의 연기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부력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단실의 연기 흐름은 부력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유수검지 장치 일제 개방 밸브의 기능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습식과 건식,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이 있습니다. 습식과 건식의 경우에는 감지기가 없고 감지기가 없기 때문에 화재 상황을 어떻게 연출합니까? 그렇죠. 시험 밸브함을 통해서 연출을 하기 때문에 시험 밸브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은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밸브함은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습식과 건식과 준비작동식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합니다. 즉 가멸체가 있기 때문에 가멸체가 탈락되면 물이 쏟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제살수식의 경우에는 개방형 헤드이기 때문에 전체 헤드에서 물이 한꺼번에 방사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식설비 시험 밸브함의 목적은 경보설비 확인이 되겠죠. 즉, 습식 유수검지 장치를 우리는 알람 밸브라고 합니다. 알람이 경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보설비 확인을 위한 것이 습식설비의 시험 밸브함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식설비 시험 밸브함 보겠습니다. 일본인의 방수압과 방수량을 확인하면 됩니다. 준비작동식 보겠습니다. 시험 밸브함이 없겠죠. 그리고 준비작동식의 경우에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디귿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제살수식은 유일하게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을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건식 밸브의 주요 구성 부품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구성 부품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첫 번째, 경보시험 밸브가 있습니다. 경보시험 밸브는 상시 폐쇄 상태이며 즉 밸브가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드라이 밸브를 작동하지 않고 압력 스위치의 기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셀레이터라는 것은 차량의 엑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2차 측 배관에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압축 공기가 있겠죠. 압축 공기가 전부 빠져나가야지 가압수가 방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압축 공기를 빠르게 배출시키기 위한 급속 개방 기구를 우리는 엑셀레이터라고 하고
급속 개방기구가 작동이 되면 당연히 클래퍼가 신속히 개방되겠죠. 세 번째, 경보정지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정지 밸브는 상시 개방이 되어 있고 경보정지 시에 사용합니다. 즉 알람이 울렸을 때 이 알람을 끄기 위해서 경보정지 밸브를 개방되어 있던 것을 닫으면 되겠죠. 배수 밸브는 상시 폐쇄가 되어 있고 2차측 배관의 물을 배수시킬 때 사용하는 밸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경보시험 밸브는 압력 스위치 동작 기능 확인과 관련이 있고 엑셀레이터는 급속 개방 기구가 되겠죠. 경보 정지는 압력 스위치 동작에 의한 경보를 정지할 때 사용되는 밸브이며 배수 밸브는 상시 폐쇄되어 있고 언제 작동한다? 그렇죠. 2차 측 배관을 배수할 때 배수 밸브를 열게 됩니다. 30번 소방설비의 보수 항목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소방설비 구성 부품의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밸브의 경우에는 시험 밸브 개방 시에 경보가 울리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동력 제어반의 경우에는 전원 표시 등을 확인해서 점등이 되어 있는지, 즉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동력 제어반이 자동인지 수동인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평상시는 자동 혹은 연동 위치에 있고 수동으로 주펌프나 보조펌프를 돌릴 때는 수동 위치에 두고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펌프의 자동 보겠습니다.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의 자동, 수동, 절한 스위치의 위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 모두 자동 또는 연동 위치에 있을 때만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고 정지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압력 탱크, 즉 압력 체인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스위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시고 단선 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선 유무는 도통 시험을 통해서 수신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측 배관의 밸브 개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알람 밸브는 시험 밸브 개방 시에 경보를 확인한다. 기업과 연결하시고 동력 제어반의 경우에는 배선형 차단기가 혹시 오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펌프의 자동의 경우에는 감시 제어반의 펌프 선택 스위치가 수동으로 있다면 자동으로 작동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압력 탱크인 압력 챔버의 경우에는 압력 스위치가 고장 났는지 혹은 단선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1번 문제,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에 대한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작동 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작동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 안전기준인 법에 따라서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종합점검표에 따라서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 점검이라는 것은 신규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물이 새로 지어지게 되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를 우리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용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이다. 맞나요? 최초 점검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2달에 해당하는 그렇죠.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우리는 최초 점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점검은 최초 점검과 그 밖의 종합점검으로 구분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종합점검 대상이 경우에 신규 건축물인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2번 문제, 자체 점검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작동 기능 점검 나와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죠. 작동 기능 점검. 종합 정밀 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의 작동 점검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소방시설 등이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법령, 즉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까지 점검하는 것을 우리는 종합 점검이라고 합니다. 외관 점검은 말 그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닌 그렇죠. 육안 또는 신체 감각을 이용해서 점검하는 것을 우리는 외관 점검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다중이용 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이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안전점검이라고 합니다.
33번 문제, 공공기관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부분에 보시면 공공기관을 정의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공공기관이라고 하고, 두 번째, 국공립학교를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사와 공단도 공공기관으로 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사립학교 또한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국가 맞죠? 국공립학교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맞겠죠?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원, 학원 맞나요? 학원이 아니라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4번이 공공기관이 아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시기로 올바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종합점검 대상은 건축물의 사용 검사일이 속하는 달, 검사일 맞나요? 아니죠.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이 되기 때문에 X가 됩니다. 학교의 경우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즉 사용 승인일이 1월에서 6월인 경우 방학 때 아니죠.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가 맞겠죠. 외관 점검 보겠습니다. 외관 점검은 분기에 한 번 실시하나요? 아니죠. 월 1회 이상 실시하기 때문에 분기가 아닙니다. 3번 작동 점검은 종합 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월이 되는 달 실시한다. 6월이 되는 날 실시한다. 3번이 답이 되겠죠. 35번 문제, 공공기관의 종합점검 대상으로 올바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공공기관, 즉 학교를 떠올리시면 되고 학교의 경우 연면적이 얼마이다? 그렇죠.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AND 조건입니다. 플러스 여기에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둘 중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공공기관의 종합점검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소방대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즉 소방서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맞지만 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종합점검인지 알 수가 없겠죠. 층수가 30층 이상인 공공기관, 층수가 30층 이상이기 때문에 특급입니다. 따라서 특급의 경우에는 종합점검 대상이므로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자탐 설비 공공기관은 맞지만 면적 기준이 빠져있기 때문에 3번은 알 수가 없다. 비상경보 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비상경보 설비는 종합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공공기관의 자체점검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종합점검 대상인 공공기관의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그렇죠.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라고 해서 6월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의 작동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사용승인일 맞죠? 3번, 특급 대상의 공공기관은 연 2회 종합점검을 실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동점검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4번, 종합작동점검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공공기관 이런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외관점검은 실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외관점검을 올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로 고치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